안녕하십니까, 이희순입니다. 철도 차량 운전면허 취득 과정 중 한 개 과목인 운전이론 일반에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3년도 1월에 철도청 운전분야에 입사해서 철도청에서 기관사, 지도기관사를 근무하였고 서울도시철도공사로 이직하여 2015년 3월 달에 기술본부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저 풍기에 소재한 동양대학 철도사관학 교수로 약 2년 반 동안 재직하였고, 그리고 재직 후에는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우송대학교 DZ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강의 순서는 운전이론 개요수부터 시작하여 디젤 기관 순으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운전이론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운전이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철도의 사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안전, 정확, 신속을 모토로 해서 여객 화물을 약속된 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로 목적지에 수송하는 게 철도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는 게 운전이론입니다. 즉 철도의 사명을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운전기술의 기본을 운전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전이론, 일반에서 쓰는 운전이론 교재에 나오는 용어 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견인정수입니다. 견인정수는 말 그대로 견인, 끌고 갈 양수를 정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견인정수를 정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잡느냐? 운전 속도 종별에 따른 소정 속도 이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동력차가 최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운전 속도 종별은 무엇이냐 하면은 뒷부분 견인정수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고속열차로 속도를 정할 것이냐, 특급열차로 할 거냐, 특급열차도 가불병정, 그리고 급행도 가불병정, 또 보통열차 같은 경우, 여객열차 같은 경우도 가불병정, 호남열차도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화물하고 여객 같이 운행하는 호남열차도 가불병정, 그리고 화물열차 경우도 가불병정에서 총 21종의 운전속도 종별이 있습니다. 운전속도 종별 소정의 속도 이상으로 안전하게 견인을 하려면 결국은 견인정수를 결정하는 건 차 중률, 무게를 갖고 결정을 합니다. 즉 빈 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고 갈 수 있게 하고, 짐을 실은 경우에는 소정의 속도로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기 때문에 양수를 줄여서 견인할 수 있는 게 정하는 게 견인정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 견인정수 부분에서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은 운전이론 일반에서 사용하는 중량은 4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중량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관성 중량도 추가로 운전이론 일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건 첫 번째가 정비 중량입니다. 정비 중량은 운행 중비 시의 차량 중량을 말하는 것으로, 즉 공차 중량, 사람이나 화물이 실제하는 차량 중량을 공차, 빌공차, 공차 중량이라 하는 상태에다 승무원, 즉 기관사나 열차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 모든 승차한 상태를 정비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차 중량은 무엇이냐? 즉 승객과 화물이 없는 차량의 중량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열차 운행에 필요한 모래나 물, 즉 모래는 냉각 목적으로 실려 있고, 모래는 설사 공전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래를 실은 부분은 공차 중량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차 중량은 즉 공차 중량에다가, 즉 정비 중량에다 승객과 화물이 모두 승차 적재한 상태를 만차 중량으로 합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휴식 공간을 점유한 승객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 중량이란, 자, 다른 고장 차량의 모든 승객을 탑승 또는 화물을 적재한 최대 열차 중량을 말합니다. 즉 만차 중량에다가 다른 고장 열차 차량의 승객이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초과 중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장치입니다. 주전동기 회전력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주전동기라 함은 즉 견인전동기 트랙션 모터 그래가지고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주전동기라고 하겠습니다. 주전동기 회전력을 즉 기아 카프링을 거쳐서 요 소치차를 거쳐서 대치차로 흘러가는 부분이 요 부분 전체를 구동장치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전동기에 나온 회전력을 기아 카프링을 거쳐서 요 소치차 돌리고, 소치차를 돌리면 차축에 압입되어 있는 대치차를 돌려서 차륜이 굴러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즉 주전동기 회전력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동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궤도회로입니다. 궤도회로는 레일의 전기회로 일부를 사용해서 레일상의 열차를 검지하거나 레일을 전송로로 하여 지상에서 차선의 정보를 전달하는 회로를 말하는데, 즉 레일 자체가 전기회로입니다. 즉 열차가 없을 때는 축전제 나온 전원 플러스 전원 레일을 타고 흘러가서 궤도 회전기 TR을 여자시키고, TR을 여자시키는 뒤에 궤도기 회전기를 레일을 통해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즉 TR이 여자되면 차가 없기 때문에 파란불 현시가 되도록 해놨고, 만약 그 궤도회로 부분에, 일정 궤도회로 부분에 차가 진입을 하면은 차량의 차축도 세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나온 전기가 레일을 타고 가서 궤도 회전기까지 가지 못하고, TR까지 가지 못해 여달시키지 못하고 레일을 차축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궤도 회전기가 소자, 무여자됨으로써 파란불 현시됐던 분이 빨간불 현시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궤도회로입니다. 즉 안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레일을 전기회로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궤도회로라고 합니다. 기초제동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차량의 마찰 제동으로 제동 시린더에서 나온 힘이 요 지렛대를 거쳐서 차륜 단면을 누른 제륜자 압력을 확대시키는 과정에 설치된 기기가 기초제동장치라고 합니다. 제동이라 하면은 열차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데, 열 에너지 소비하는 것은 차륜 단면을 제륜자가 누름으로써 써먹는 게 기초제동장치입니다. 기초제동장치는 제동 레바, 제륜자 훅, 제륜자 헤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으며, 전기동차 같은 경우는 단면 제동을 사용하고 있고, 부수차, 즉 구동장치가 없는 부수차는 디스크 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면 구배입니다. 단면 구배는 베이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차륜 단면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되는 보시겠지만 이렇게 단면 자체가 경사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단면 구배 베이퍼라고 하는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곡선이 이렇게 이 방향에 진행을 한다면 요게 내측 레일이고 요게 외측 레일을 얘기를 합니다. 외측 레일은 내측 레일보다 반지름 크기에서 플러스 알파 길이만큼, L 길이만큼 깁니다. 그러면 차량이 곡선을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측 레일은 직선이 차량이 작은 부분에서, 외측 레일은 직선이 큰 부분에 돌기 위해서 단면 경사도를 단면 구배 베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이니까 단면 구배가 약간 작은 거고, 40분의 1 고순열차 같은 경우는 단면 구배가 작은 거고, 20분의 1 일반 열차, 화물열차 같은 경우는 단면 구배가 좀 큽니다. 왜? 곡선 반경이 작은 부분에 원활히 통과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 열차, 화물열차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의 구배 1을 갖도록 하고, 고순열차는 40분의 1을 구배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고 제작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차량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시교통 권역에 운용되는 철도 차량의 정의를 도시철도 차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동차도 도시철도 차량이고, 노면전차, 모노레일, 경량전철,
뭐 AGT든 자기 부상 열차든 등등이 다 도시철도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차입니다. 동력에 의해 선류를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관차 및 동차를 얘기를 하는데, 즉 디젤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 동차,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제어차도 동력차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부탁 바랍니다. 자, 부수차입니다. 즉 전기동차 같은 경우 원동기를 가지지 않은 차, 즉 이 구동, 요게 견인 전동기, 트랙션 모터, 즉 회전력을, 주전동기 회전력을, 즉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는 트랙션 모터 TM인데, 요 부분이 설치가 안 된 차를 부수차라고 합니다. T차 같은 경우는 운전실이 있는 차, 그걸 T차는 그러고, 중간 객차 T1, T2는 중간 객차로 운전실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동기를 가지지 않는 차량을 부수차, T차, T차, T1, T2 이렇게 부수차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다음은 신호제어 설비입니다. 신호제어 설비는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즉 신호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신호기 장치, 선로 전환기 장치, 궤도래 장치, 폐색 장치, 연동 장치, 건널목 보안 장치, 땡땡땡 치는 건널목 보안 장치도 신호 제어 설비입니다. 그리고 ATS,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C, 열차 자동 제어 장치, 그리고 CTC, 즉 이건 관제인데 열차 집중 제어 장치, RC, 원격 제어 신호 제어 장치, ATP, 열차 자동 방호 장치, CBTC, 이동 폐색식, 즉 통신을 기반한 열차 제어 시스템, 즉 고속철도 신호 설비, 고속철도 안전 설비 등 모든 것을 신호 제어 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차입니다.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열차 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합니다. 즉 열차 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면 열차로 정의할 수 없고, 반드시 열차를 정의는 열차 번호를 부여받은 철도 차량을 말합니다. 다음 운전선도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운전 상태를 나타낸 선도를 말합니다. 실제 운전에 표준이 되도록 이렇게 A역과 B역, A역을 출발한 열차가 B역까지 운행한 과정의 상태를, 즉 열차 운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열차의 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선도를 운전선도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거리 속도 곡선, 거리 시간 올라가면서 요만큼 갔을 땐 속도가 얼마 나고, 또 시간은 요만큼 걸리고, 그래 시간과 속도와 거리를 다 알 수 있게 하나의 선도를 나타내는 걸 운전선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운전선도 내에 들어가는 것은 거리 속도 곡선, 거리 시간 곡선, 거리 온도 곡선, 즉 전력량 곡선, 그리고 거리 연료 소비 곡선,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즉 열차가 출발한 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은 속도가 얼마 정도 오르고, 그리고 어느 속도 가면은 균형 속도, 견인력과 저항이 같은 속도, 등속도 운전을 하고, 그 다음 어느 지점에서부터 타력 운전, 무동력 운전에서 어느 지점에 제동 써서 비역까지 쓰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는 부분까지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운전 선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시계입니다. 운전시계는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간의 운전을 위한 배차 간격을 말합니다. 자, 그 대신 운전시계 최소값은 최소 운전시계입니다. 선행열차가 앞에 가고 폐색 구간에 요 구간에 1분이 소요되고 다음 폐색 구간에 1분이 소요되고 그 다음 폐색 구간 1분이 소요된다면 선행열차 후속열차 배차 간격은 최소 3분을 주도록 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운전시계 최소값이 최소 운전 시격이다. 예를 들어 폐색 구간은 걸리는 시간 1분, 폐색 구간 3개 폐색 구간을 걸어서, 왜냐하면 3개 뒤에 폐색 구간이 후순위로 정상 속도로 출발할 수 있다고 치면은 그 폐색 구간에 걸리는 시간, 즉 1분씩 걸린다 치면은, 만약 앞차가 10시에 출발할 계획을 수립하면 후속 열차는 10시에 3분에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운전시격, 즉 배차 간격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유효장입니다. 선로 또는 열차의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그 선로의 수용 가능 최대 길이를 말합니다. 즉, 요 부분이 유효장입니다. 즉, 요 부분에 열차를 갖다가 세워놓으면 이 인접선로는 지장을 안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열차 선로에 열차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 그 선로의 수용 가능 최대 길이를 유효장이라고 합니다. 열차장이라는 뜻은 틀립니다. 열차장은 열차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유효장은 즉 인접선로 지장을 안 주고 수용할 수 있는 길이를 수용 가능, 선로의 수용 가능 최대 길이를 말합니다. 즉, 그러면 유효장은 어디냐? 선로 양쪽 끝단에 보면은, 여러분이 여행할 때 보면 선로에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선로 분기 지점에 해놓은 부분이 이렇게 차량 접촉 한계표입니다. 그래서 차량 접촉 한계표 상호 4방까지 길이, 이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하고, 만약 출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출발 신호기까지 길이, 그 다음 출발 신호기나 차량 접촉 한계표 4방, 또는 출발 신호기 외방에 궤도 절연 장치가 있으면 궤도 절연 장치가 길이를 유효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도 견인정수 할 때 또는 선로공학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중입니다. 즉 수직력입니다. 내려 누르는 힘. 철도 차량이 수평당세입니다. 가만히 수평장치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한 개 차륜이 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 유은중, 수직력, 즉 레일을 누르는 무게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은중 감소량입니다. 즉 철도 차량의 정차 상태에서 측정된 윤중 A값과 주행 중에 측정된 윤중 B값을 뺀 것을 윤중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설 때 윤중은 결국 차량 중량 무게는 내일 그대로 내려 누르는 윤중이 수직력으로 작용합니다만은 차가 운행하면 좌우 진동, 상하 진동 등등에 의해서 윤중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윤중 감소량이라 합니다. 즉 수평 상태 정지된 상태 윤중에서 이동 중에 주행 중에 측정된 윤중값을 뺀 값을 다시 뭘로 나누냐? 정차상의 윤중을 나누는 것을 윤중 감소량이라고 합니다. 적합니다. 이것은 앞뒤로 넘어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값입니다. 즉 가속도 변화량으로서 차량의 충격이나 승차감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한계는 허용 최대값이고 적의 한계는 0.8 스디세크 제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차량입니다. 선로를 200km 미만으로 최고 운행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차는 일반 철도차이라고 하고, 왜 일반 철도 구분하냐면 전기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철도 차량은 즉 선로를 200km 미만, 200km 이상은 고속 차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200km를 기준으로 잡아준 것입니다. 여기서 200km 이하로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하는 200km를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로를 200km/h 미만으로 최고 운행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철도 차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 전기 차량은 외부 전원을 동력으로 해서 선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철도 차량이고, 자, 전기동차는 구분은 첫째, 동력원이 전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객실을 겸비하고 편성된 열차로서 전후방에서 운전 제어가 가능한 차량을 전기동차 차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동차는 일반형 전기동차, 즉 통근형, 도시 통근형 전기동차로 전기동차 제어 방식에 따라서 즉 저항 제어할 거냐, 인버터 제어할 거냐. 저항 제어차는 73년 도입한 1호선들 저항 제어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도입되는 건 다 인버터 제어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선형 전기동차는 도시와 도시 간을 운행할 목적으로 위생 설비를 갖추고 시속 150km 이하에 주행하는 전기동차를 말합니다. 즉 간선이라는 뜻은 주요 철도망 중에 가장 중요한 설, 그걸 얘기하면 철도망, 그럼 경부선이면 경부선이 간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장선은 지선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간선형 전기동차는 시속 150km 이하로 운행하는 전기동차고, 도시를 운행하고 위생 설비를 갖춰야 되고, 준 고속형 전기동차는 위생 설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속 150km 이상 200km 미만으로 주행하는 전기동차를 준고속형 전기동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동차 전용선입니다. 즉 전기동차만 다닐 수 있게 선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디젤 기관에는 여객열차나 화물열차나 또 간선형 전기동차 운행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된 선로와 전기동차 전용선입니다. 뭐 1호선, 2호선, 뭐 5호선, 7호선 이렇게 전기동차만 다니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간선형 전기동차도 전기동차 전용선에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간선형 전기동차는 시속 150km 이하로 운행하면서 도시와 도시간을 운행하고 하는 전기동차이기 때문에 전기동차 전용선에는 간선형 전기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건설된 선로를 전기동차 전용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점착력입니다. 점착력하고 제동력, 견인력 이 세 부분이 핵심인데 점착력 같은 경우는 차륜이 내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을 계속하는 마찰력을 말합니다. 자, 차륜 단면과 내일면과 여기서 말하는 게 점착력입니다. 점착력이 자, 요 차륜을 돌리는 힘을 견인력이라고 하고 견인력 T는 여한계 견인력이 점착력보다 크면은 차는 공전을 합니다. 헛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점착력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착력은 차륜 단면과 내일면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하고 요 점착력이 결국은 마찰 저항으로 주행 저항 일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륜이 내일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할 수 있는 마찰력을 점착력이라 하고 점착력은 차륜 단면과 내일면 간 마찰계수 뮤 곱하기 축하중 수직화 정비 중량을 곱한 값을 점착력이라고 합니다. 이 뒷부분에서 점착력과 견인력 관계, 점착력과 제동력 관계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저항입니다. 열차가 직선 평탄선을 달릴 때 저항입니다. 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든 저항의 총칙을 주행저항이라고 합니다. 즉 주행저항은 쉽게 하면 차륜 단면과 내일면 간의 마찰저항, 그리고 차축과 축수 간의 마찰저항, 또는 차량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기저항을 받기 때문에 차체 공기저항, 요 세 가지로 특별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차륜과 내일과 차륜 사이의 구름 마찰저항, 차축상의 마찰저항, 차체 공기저항이 주행저항이고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모든 저항의 총칭을 주행저항이라고 합니다. 단, 이 부분도 직선 평탄선로로 얘기를 합니다. 곡선은 곡선 저항도 있을 거고 구배는 기울 저항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열차가 직선 평탄선로를 달릴 때 저항을 주행저항이라 하고 진행 방향과 반대로 처한 모든 저항을 총칭하는 주행저항으로 얘기를 하고 주행저항에는 차륜과 내일 사이의 마찰저항, 구름 마찰저항 그리고 요 부분이 차축이거든요. 차축 정면에서 본 거거든요. 그리고 차축을 받치는 걸 축수라고 그러고 축상에 들어가는 걸 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차축이 돌아가는 거, 차축상의 마찰저항, 그리고 차가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공기저항이 이 세 부분을 주행저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전장치입니다. 즉 전차선과 접촉하여 전기차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즉 궤도 상부에 있는 전차선 전기를 공급받는 걸 판타그라프라고 보통 PT라고 그러고 집전슈는 제3계주라고 합니다. 급전용 계주는 3계주에서 최근에 경량 전철 같은 경우는 제3계주에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계주란 뜻은 즉 철길이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계주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차량 계주가 2개 있고 2개 있는 게 철도 차량이고 그 3계주는 옆에 철길을 다시 하나 깐 겁니다. 요 부분에 요 집전슈를 해서 여기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을 집전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단계주 같은 경우는 보통 경량전차 같은 모노레일, 지금 모노레일 해서 뭐 매달려 가는 걸 현수식, 위에서 얹혀가는 과립식, 뭐 과자식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압과 고압입니다. 이거 교재도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만은, 교재에는 저압 같은 경우는 뭐 DC는 750V 이하, 그리고 AC 교류는 600V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2021년 1월 1일로 전기 설비 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같은 경우는 DC는 1500V 이하로, 그리고 교류는 1000V 이하로, 이 부분은 너무 전압을 낮춰놓으면은 각종 기기에 뭐냐면 수입할 때 또는 뭐 측정할 때 여러 가지 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압 고압을 DC 1500V, AC 1000V 이하로 좀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재 부분은 아마 틀린 부분이니까 혹시 처음에 출제될 된다면은 반드시 질의해서 이걸 개정 규정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교재대로 할 건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규정은 2021년 1월 1일로, 교재는 그 전에 편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는 개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규정에는 저압은 옛날 규정은 DC 750V가 DC 1500V 이하로, 그리고 교류는 600V 이하가 1000V 이하로, 그리고 고압 같은 경우는 사실 DC 1500V 초과 7000V 이하, 그리고 AC 같은 경우는 1000V 초과 7000V 이하, 그리고 특고압은 7000V 이상으로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칭전압입니다. 공칭전압, 전격전압, 최대 사용전압, 이렇게 이제 운전이론 일반에서 나오는 전압 용어인데, 공칭전압은 그 전선으로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말하고, 전격전압은 전기 사용 기계, 기구, 배선, 기구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전압, 그리고 최대 사용 전압은 보통의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는 선간 전압의 최대치를 최대 사용 전압, 이렇게 이해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표하는 선간 전압은 무엇이라 그러면 공칭 전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선간 전압의 최대치라면 최대 사용 전압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입니다.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을 구성하는 철도 차량 인칸. 여기서 차량의 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을 구성하는 차량이라고 요거 빼놓으면은 선택의 용어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량이라 하면 승객 또는 화물 등의 운송을 목적으로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 차량 한 칸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체를 구성하는 차체 프레임인 측면 구조틀, 지붕 구조 등 주요 구조부를 구조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주행장치에 의해서 지지되며 이 부분이 차체입니다. 상부에 있는 거, 승객 및 운전자가 탑승하거나 화물 및 운전용 기기들이 적재된 철도 차량 부분을 총칭을 이 부분을 차체로 이해하시면 되고, 축중은 철도 차량이 수평이 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차주 윤죽, 즉 수직력, 내려 누르는 무게를 합한 것을 축중이라 합니다. 축중을 요 내려 누르는 무게를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을 보통 윤축이라고도 하고 또는 차축이라고도 하고 같은 용어로 쓰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차축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즉 축중은 내려 누르는 무게를 의미를 합니다. 철도 차량이 수평 상태에 있는 경우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차량의 윤중이 뭐 수직력, 내려누르는 무게 합한 것을 축중이란, 축에 걸리는 중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